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김지영입니다. 맘멘토 회원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성적이 안 좋으면 실망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그 아이가 실망할 때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실망할까봐. 네.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나와서. 세 번째는 그냥 실패한 게 싫어서. 내가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는 거라면 부모님들이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아이에게 그 성공만을 또는 뭔가 잘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못했을 때 오히려 더 속상한 건 우리 아이인데 그럴 때는 좀 더 아이를 질책하기보다는 아이를 좀 더 지지해주고 오히려 좀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됐을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분석할 수 있게 하면 그건 상당히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못 본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풀이 죽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너무 완벽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건 안 했건에 상관없이 이 실패하는 것 자체에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도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 자체가 그 실패에 대해서 실패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히려 실패가 디폴트다. 네. 실패 몇 번을 해야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그 마인드 자체를 어렸을 때 좀 많이 심어줘야 아이들이 그런 작은 그 실패 경험에서 그 기죽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거에서 조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슨한 네트워킹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슨한 네트워킹 사회라는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보통 자녀가 하나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을 연습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이 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뭐 이제 형제하고도 갈등을 겪고 또래하고도 갈등을 겪는데 부모님들은 일단 갈등이라는 상황이 딱 나오면 거기서 애를 빼내려고 해요. 근데 그 갈등은 상당히 좋은 학습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야지 그만해, 하지 마 해서 그냥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가족 회의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말에 뭐 할까라는 것도 그냥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뭘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 의견을 끄집어내고 거기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같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키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는 것도 좋은데 기본을 해야 하지 않냐. 약간 그 사고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게 지금 다르다라는 일단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는 것도 공부예요. 네. 놀면서 아이들은 협업력도 키우게 되고 놀면서 아이들은 창의력도 키우게 되고 네. 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은 일단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자녀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가진 성향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진 강점을 부모님이 잘 발견해서 그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즘에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 물어보면 연예인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마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애가 가수가 되고 싶대요. 뭐 우리 애가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의사를 밝혔을 때 칭찬해주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걸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날 이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용기에 대해서 그 열정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해주고요. 네가 그걸 하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뭐야?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바람에 뭔가 자기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럼 너는 가수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 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트레이닝을 받아서 네가 가수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라 하지 말라를 부모님이 거기서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려면 좀 거울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나의 꿈이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꿈이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꿈이 맞는지, 그런 거 거울이 돼주시려면 뭔가 객관적인 정보, 네, 이 꿈에 대한, 얘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좀 부모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고 부모님도 왜 그걸 모를까? 네,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사실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혹은 다양한 뭔가 그 인풋,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이게 좋네, 아니면 내가 이걸 하고 싶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자극이나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아까 제가 이제 그 관찰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많이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흥미가 나네, 아니면 내가 여기 관심이 있네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도 캐치를 못하고 부모님도 캐치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걸까? 아니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뭔가 그 의미 있는 성찰을 끌어내지 못해서 좋아하는 거 못 찾는 걸까? 네, 그걸 일단 발견을 하시고, 만약에 전자의 경우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일단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가끔씩 저희가 보는 오류가 뭐냐면, 애들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체험도 데리고 다니고 현장학습도 데리고 다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데리고 다녔다는데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난 여기도 데리고 가봤고 여기도 데리고 가봤어. 근데 가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아이가 뭔가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자기만의 것을.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뭐가 가장 흥미로웠니? 아니면 어떤 점이 끌렸니? 다시 가보면 뭘 해보고 싶니?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져주셔야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맥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인맥과 돈으로 기회를 만드는 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좋은 기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인맥도 돈도 없지만 아이를 잘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와 정말 소통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잘 끌어주시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아이가 자기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주도력을 가르쳐 주는 것. 저는 돈이나 인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도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는 비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비전이 없으면 옆집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에 흔들리고, 또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기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다 보면 결국은 아이도 흔들리고 부모도 흔들리고, 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깔때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만의 깔때기. 그러니까 자기만의 깔때기가 있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듣든 간에 그 자기만의 비전에 맞춰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걸러 듣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부모님들의 비전에 맞춰서 걸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를 당장 창의융합력이 강한 아이로 키울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우리 아이를 창의융합력이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오늘 내가 10분 동안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실천을 해가시면서 내가 원하는 그 비전하고 내가 실제 하고 있는 실천 사이의 갭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일단 아이와의 소통의 장을 넓게 만들어 놔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만 가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하고.
근데 부모님과 대화가 돼야지 이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관심이 있는지를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관찰 있잖아요. 관찰할 수 있는데 대화가 안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 때까지 대화가 안 되다가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대화가 많이 되는 시기에 아이하고의 어떤 공감의 장을 많이 마련해주고 그것이 좀 더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이가 왜 부모님하고의 대화에서 입을 닫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지지를 안 해주시거나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을 닫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해주든 간에 지지를 해주고 또 아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요즘 포켓몬에 관심이 있다. 그럼 자꾸 물어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가 계속 부모님과의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와 부모와의 대화가 우리 아이를 정말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